네, 오늘 지수는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는 섹터와 종목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미 있게 봐야 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세 가지 키워드는 이겁니다. 에너지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 오늘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바이오와 조선의 공통점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이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신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에너지 하이브리드는 풍력과 원전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태웅입니다. 태웅은 잘 아시다시피 풍력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원전 그리고 SMR 키워드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원전 안에서 숨겨진 중소형주로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에서 단조 기술을 활용해서 원전 주 기기의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태웅이 꼽힙니다. 태웅은 올해 캐나다 기업에 300메가와트 SMR 단조 부품을 수주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SMR 프로젝트 수주를 받은 건 태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SMR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는 한데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 수주를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업체 수주하는 이 SMR은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제품이고요. 올해 7월에 납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 IR 자료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됐었나 봐요. SMR이 신사업으로 추가가 된 상황이고 원전 전반 시장에서 SMR 관련 단조 부품의 지속적인 수주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사실 태웅은 오래전부터 원자력 단조품에 대한 준비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원자력 매출이 그동안 꾸준히 찍혀왔었고 이번에 태웅의 SMR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 수주 올해 이제 따냈는데 다른 SMR 업체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또 다른 SMR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풍력 관련 기업이 아닌 SMR 키워드로 태웅에 접근을 해봤고요. 오늘 장중에 무려 17% 넘는 급등세 펼쳐졌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13% 넘게 오르며 1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와 조선 안에서 공통점을 찾으면서 수혜주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바이오와 조선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무려 77장에 달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러 텔레방에서 이 내용 그리고 리포트를 캡처한 내용 등등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리포트를 제가 또 이제 들어가 봐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워낙 많아서 꼼꼼하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읽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에 보니까 키워드는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조선도 미국과 한국의 협력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수주를 이제 한국이 다 가져오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내 바이오 산업도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는 CDMO 수혜주 그리고 바이오 소보장의 수혜주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관련주를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저는 바이오 소보장에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는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가 좀 특이하게 다른 텔레방에서도 이 기업에 대해 분석한 글이 있어서 이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세척 자동화 솔루션을 제작 그리고 판매하는 바이오 장비 기업입니다. 지금 C프리 기술이 상당히 큰 투자 포인트로 집히고 있는데 C프리 핵심 기술이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방 시장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는 전체 장비 시장인데 원심 분리기를 대체해서 이 C프리 기술이 진입 가능한 시장이 앞으로 엄청난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임상 실패 리스크가 없고요. 더디게 갈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가진 또 기술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바이오 기업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다른 텔레방의 글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좀 꾸준하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이오 소부장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이오 소부장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디지털이 오늘 가장 세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 넘게 오르면서 9,06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엑셀 세라퓨틱스만이 현재 1%로 조용히 약한 주가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상승 이제 시작이다였죠.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국 증시의 반등이 본격 시작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상승이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는 걸까요? 무튼 국내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빅 이벤트로 보고 있더라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밸류 프로그램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신흥시장 대비 할인율이 크고 낮은 외국인 지분율로 추가 하락 위험이 적다라는 점도 호재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강세 기조가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료도 시장에는 호재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때문일까요? 제가 하나의 주가가 왜 이렇게 탄력 있게 강한가 그 뚜렷한 이유는 찾지 못했는데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주들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오늘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지주사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가 무려 12% 넘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두산도 오늘 4%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46만 7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투자태미를 통해서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뭘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에너지 쪽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원전주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코를 앞두고 좀 시가 들어가고 있죠.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20%까지 급등하면서, 이미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해왔는데, 그런 기업이 지금 아스코에서 또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가총액 4조까지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ABL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 강조하고 있던 알테오젠도 올라가고 있고, 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시작하는 아스코 전까지 갈 것 같고요. 아스코가 이 3대 암흑회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사실 이 많은 그 빅파마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 발표를 할 때 그냥 뉴스로 내보내는 것보다도요, 이런 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어떤 그 타격력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그런 것쯤에서 바이오 쪽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매년 이 전 세계 120개국에서 400개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 발표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원전주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좀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날 거로 봅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이 조선업종을 봤을 때 커지는 조선업에 트럼프의 이 미국현 부활이 맞물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 몇 달 동안 3배 넘게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판박이처럼 똑같이 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 이 미국의 오클로하고 또 이 소형원도 협력하기로 했는데 오클로 같은 경우는 지금 빼말크머니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CEO로 있던 회사고요. 현재 CEO가 또 이번에 트럼프 행정명령, 그러니까 트럼프의 원전 4배 확대 행정명령 3명씩까지 참석했거든요. 그런 오클로하고 또 한수원이 손잡으면서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소형 원전 용기를 공급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소형 원전 용기는 거의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직 채권은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채권원전이 아마 본계약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주가 급등에 또 한 번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시장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유럽 시장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고, 채권전이 본계약 가게 되면은 유럽 시장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원전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핫텍 같은 경우도 오늘 20%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은 계속 가고 있고, 아마 이쪽 이 조방원이라는 종목들의 어떤 힘이 좀 빠질 때 경기 민감주인 2차전지와 반도체가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 받아보신다면 아마 희소 타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원전주, 그다음에 이 바이오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쪽에서 이 중요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또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전 안에서 새로운 종목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가가 지금 48,400원인데, DL ENC라는 종목입니다. 대림건설에서 불가한 건설 쪽 계열인데, 엑스에너지 지분을 갖고 있죠. 이 엑스에너지가 무슨 회사냐면은, 지금 미국에는 3대 소형 원전, 그러니까 SMR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인데, 이 엑스에너지 지분을 DLENC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엑스에너지가 SMR, 그러니까 SMR 그 원전 짓게 될 때, 지분을 갖고 있는 이 DLENC가 건설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거죠. 저희 현대건설이 올라가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주 기기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 건설을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 담당하게 되는 건데요. 이 SMR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의 소형 원전은 DLENC가 담당할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지금 펜실베이니아 소재 탈렌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시설용 원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 원전 내리학대 행정문을 선명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커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시작했죠. 탈원전 상징이었던 유럽이 지금 판이 뒤집히면서 이 원전 계획을 또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원전 중단하기로 했던 벨기에 같은 경우도 가동을 연장하면서 원전 2기를 더 짓기로 했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지금 SMR 도입 검토하고 있고요. 수많은 지금 유럽이 지금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 동남아까지도 지금 원전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서 이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3대 SMR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DLENC 아마 좀 부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DLENC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계속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스코를 앞둔 탓일까요? 제약바이오 상당히 강한데 지난 5월 13일에 올릭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데 리뷰 도와주시죠. 네, 올릭스도 지금 이 바이오 기업들이 아스코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바이오 시장에서 또 가장 큰 시장이 비만약 시장이거든요. 비만약 시장에서 올릭스 같은 경우는 비만약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일라이릴리하고 또 기술 이전을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제가 편입하고 나서 이제 지금 21%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만 보더라도 아스코 앞두고 올라갈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45만 원까지 갈 거로 보는데 알테오젠이 왜 45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잠시 뒤에 영상을 올려놓을 거니까는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